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5일 또 추석 명절이 있는 월요일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할 때 최선의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지그지글러. 감사 스마일이 이 한 줄 명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 스마일도 아침 방송을 갖다가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바로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더 좋은 일이 저는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도 또 좋은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 스마일도 이제 긴팔을 입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고 예쁩니다. 파란 하늘이 예쁜 가을날에 행복을 실어가지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부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한국경제의 유호상 기자님의 국평도 10억 넘어섰다. 연초에 살 걸 반년새 집값이 껑충 뛰었다. 이 기사 한 곳과 그리고 얼티메이텀님의 주택 200만 호의 공급의 역습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연초에 살 걸 반년새 집값이 껑충 뛰었다라는 이 한국경제 신문 기사를 갖다 먼저 살펴드리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반년새 1억 5천만 원이 더 올랐다. 국평이 7억이던 강북 뉴타운의 신고가가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뉴스고요. 기름 뉴타운 단지들이라든지 지금 전용 8사가 10억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에 공급 부족 겹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서울 내 아파트 부족이 심할 때는 상승세가 계속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전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추석 명절 전에 지금 삼성벨트 부동산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전세 시장은 지금 보합에서 소폭 상승 중에 있고 매매는 지금 싼 것들 위주로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각 단지의 최저가에 있는 그러니까 최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건이 거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높은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이 저렴한 매물 순으로 먼저 계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26일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27일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 6억 이상부터는 이게 이제 아예 폐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추석 명절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좀 나와 봐야지만 실제 실수요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대기했던 분들이 과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아마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 추석 명절 전에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추석 명절 이후에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둘째 주부터나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좀 나타날 것이다. 관련해가지고는 감사 스마일이 또 새로운 분위기 아니면 1주 아니면 2주 단위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그런 삼성벨트 부동산의 현재 그 아파트 시장 분위기라든지 현재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8억대 매물까지 등장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심했던 곳이었는데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에 상황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북에 있는 기름 뉴타운에 있는 사례를 갖다 실제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연초에 구매를 망설였던 매수자 중에 후회한다면서 다시 찾아온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감사 스마일에게 상담을 했던 분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주택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일단 매수를 하셨고 나머지 한 90%는 매수를 하지 못했다. 뭐 그걸 갖다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주택 공급 대책이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추석 명절 지나고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향후에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입주를 앞둔 단지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단지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강북,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부 변수로 이제 지금 대출 규제에 대출 갖다가 축소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급격한 상승은 이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 초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가을이 오다 보니까 진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곳 가을 햇볕도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 가을 그다음에 추석 명절을 갖다가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주택 200만 호의 공급의 역습 부동산 얼티메이터님의 인사이트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를 갖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링크는 걸어 드리겠지만 제 방송 보시고 꼭 한번 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장기 침체를 겪은 시기는 단 2차례입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가 실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 91년에서 93년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을 전국적으로 쭉 살펴드리게 되면 정말 일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91년도부터 93년도만 보시는 표처럼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요인으로 해서 13년에 이렇게 좀 약간 빠졌고 19년에 약간 빠졌고 2022년에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를 보인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IMF 때 마이너스 13%가 있지만 이렇게 91년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1년도부터 지금 1, 2, 3년도 이 기간에 상당히 장기간 침체를 했었다. 그리고 2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2011년에서 13년 이렇게 딱 2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13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13년도에만 0.33이었고 그 다음에 12년도 같은 경우에 0.18% 그다음 11년도 같은 경우는 9.6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침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2차례 그것도 사실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1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한 시기와 2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한 시기 이렇게 딱 2차례가 전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장기 침체는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될 그런 시기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완전히 오리무중이라 알기 어렵지만 국토부가 현재 시점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빨라야 2028년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는 2030년 정도가 돼야지만 이런 장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건축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화 도시를 갖다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지금 우리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단지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고 그리고 2024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한 지역색을 띠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아마 200만 호의 대략 600에서 800만 입주민들의 캐스팅 보드를 갖다 지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법을 갖다 제정을 해가지고 일단 수도권에서 특별법으로 빠르게 진행될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을 이주시킬 부지가 존재하는가? 답은 당연히 없다. 한 곳을 제하고 이 한 곳이 어디냐면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 원인이 어떤 것이냐라고 찾아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서울의 재건축 수요라든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수요를 갖다가 받을 그런 말 그대로 받을 물량, 받을 그런
도시가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지을 동안에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 본격적인 아파트 순증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될 것인데,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완전 꼬여버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양당의 최대 정책인 200만 원 입주자들을 위해서 정책이 될 것을 보며 결국 둘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200만 원 입주민들을 위해서 포퓰리즘 경쟁을 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결국 누가 이기든 간에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고 자기 부정을 할 수는 없기에 입주민들에게 유리해질 특별법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입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열망은 최대한 빨리 혹은 먼저 정비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이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주택시장은 이미 공급이 완전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주택시장의 이제 하락보다는 일단 부합해서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지, 실제 이런 것들이 어느 현장 한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30년에 이미 공급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여기에 또 대규모 부실 시공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공비, 공사비가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라든지 민간 시행사에서도 이렇게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티메이텀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저 포함해가지고 366개고, 이 포스팅뿐만 아니라 얼티메이텀님의 이 포스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전반기에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갖다 저는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LH 공공아파트 전수조사가 걸린 기간이 3개월이었고요. 잘하게 되면 10월 말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데, LH 사태 때보다 여파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했는데 부실 시공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불을 보듯이 시장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갖다가 쉬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거를 갖다 이야기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 조사 이후에 당연히 정부와 정치계는 관련 법안을 정비할 것이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정비된 법안 이후에 착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결국 앞으로 상당 기간 공급이 늘어나긴 어렵게 됩니다. 광주 모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개월 전입니다. 저도 지금 20개월 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무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다. 왜일까?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인간이 이익을 포기하고 선을 더욱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아무튼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나올 민영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는 후폭풍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규제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불안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평균 평당 공사비는 1,000만 원이 기본가로 정착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얼티메이텀님께서는 꼬집어 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불과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만 해도 평당 400에서 500만 원이었거든요, 건축비가. 그런데 지금은 600만 원 공사비 가지고 지을 수가 없고요. 정말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800만 원인데 800만 원도 지금 시공을 갖다 안 한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기본 공사비는 조만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내년쯤 되게 되면 진짜 이 1,000만 원 공사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 전에 2013년, 그러니까 서울 서초 보금자리 아파트 건축비가 550이었고요. 마곡 1차 아파트 건축비가 56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 때까지만 해도 600에서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이미 급등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살펴봐도 망가진 공급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하기에 어찌되었던 200만 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고세로 짓는데 8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 8년이 걸려야 되는데 일기신도시특별법을 갖다가 또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총선 전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내년 총선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만약에 여당이 만약에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겠지만 야당이 만약에 더 의석을 또 많이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200만 호를 동시에 때려 지으면서 주택시장을 단기 안정시켰던 정책이 30년이 지난 2023년에 부메랑이 되어서 이미 돌아오고 있고 조만간 우리는 이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정말 이거를 꼭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내가 마냥 분양을 갖다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은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올 전반기에 내 집 마련을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는데 올 전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상위 1%? 아니 1%까지는 좀 더 되겠네요. 한 상위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둔촌주공에 미분양이 났을 때 아마 서울 사람들은 못 살 것이고 지방 사람들은 아마 미분양 물건을 살 것이다. 제가 2012년도, 11년도, 13년도에 미분양을 갖다가 샀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단 1주택자들 중에서 많이 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자식들 때문에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판이 됐었고, 실제로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전매가 이제 풀리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증명을 해 보일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구축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어요. 삼성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9억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믿지는 않겠지만 이미 전고점이 10억이 넘었고 지춘경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 이미 지금 10억이 넘었고 덕은도 지금 아파트가 10억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덕은과 그 다음에 지축과 삼성은 좀 더 늦겠지만 일단 추석 연결 지나고 나면 9억이 넘어갈 것이다. 8억 5천 9억 이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지만 매도인들도 이런 사실을 또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급할 게 없다. 세금 때문에 아니면 무슨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 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에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물건을 갖다 매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싸게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매수인이라든지 무주택자, 그다음 실수요자, 그리고 1주택자가 일단 갈아타기를 갖다가 하는 시기로서는 정말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잔금을 좀 길게 하고 계약을 하시고 내 집을 갖다 좀 늦게 매도를 갖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의 해가를 비과세 효과도 지금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주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연초에 산다라고 했던 거는 정말 힘든 거지만 지금 추석 명절 지나고 능력이 되고 대출 여력이 되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정말 대단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DSR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걸 추천드리고 나는 지금 당장 내가 갈아타기가 아니라 좀 3년, 5년 후를 갖다 내다보고 일단 갭을 끼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 감사스마일 갖다가 알고 오신 분은 아니지만 저희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던 분께도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렸지만 덕양구의 전세가격이 지금 상승이 폭이 지금 7월, 8월보다 더 많이 상승을 갖다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 감사스마일의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나눠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판단하는 거지만 추석 명절 전에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오늘 25일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정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일단 200만 호의 주택의 공급의 역습은 정말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200만 호가 동시에 입주를 하기는 부동산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고 끝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이 흐름을 갖다가 잠시 이렇게 중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장기 침체를 겪는 시기는 단 2차례이고, 감사스마일은 수도권 아파트는 정말 내가 보험을 들어놓는다,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내가 증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가져가시고, 능력이 되시면 한 채를 더 준비를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